네, 지금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그 체중 감량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많은 제품입니다. 체중 감량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가 문명이 좀 발달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의료비를 또 절감하기 위해서라 또 여러 가지 외모의 또 측면에 있어서 이 체중 감량은 이제 상당히 이 시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체중 감량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대한민국에 저희 회사에만 있는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그거 모르는 건데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그 성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성분은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댕댕이는 아까 허니베리 나왔던 그건 아니고요. 로니세라는 아니고 슬렌데스타라는 성분입니다. 이 제품의 성분은 감자에서 추출해서 만들어낸 성분입니다. 감자는 많이들 드셔보셨죠? 안전성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로니세라나 이런 제품은 분명히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시중에 저희가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전한 거야? 하지만 감자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동안, 또 혹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이 먹어온 식품 중에 하나고 식량으로도 먹었던 식품이죠. 안전성 검증은 분명히 받았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라는 거는 검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제가 식이 조절을 하고 있는데 감자하고 고구마가 있다면 뭐가 더 좋을까요? 감자가 좋을까요? 고구마가 좋을까요? 감자나 고구마가 있다면 둘 다 좋은 제품이지만 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고구마예요. 고구마에는 당도가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GI 지수가 50 정도 됩니다. 근데 감자는 사실 80, 90 정도 나와요. 근데 당 지수가 높아서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제품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저한테 있었어. 네. 근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는 탄수화물 성분을 우선 배제하고 단백질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하덜덜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 지수가 높아서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당 지수는 높은 감자이긴 하지만 그 안에 탄수화물 녹말 성분보다는 단백질 성분을 추출해내서 그 성분이 바로 슬렌데스타라는 성분입니다. 이 슬렌데스타라는 성분은 미국 케민사에서 전 세계에 팔고 있는 식품입니다. 다이어트로 식품제로 인증을 받은 그런 성분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아리바이오가 독점 계약을 했어요. 저희 회사 외에는 못 팔아. 딱 단절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학문적으로 좀 역량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슬렌데스타를 들었을 때 야 그거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리바이오 더 워커스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든 제품에서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슬렌데스타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우리의 고객이 되시는 분들은 좀 비만해야 사실 고객이라는 거죠. 정상적이고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고 다이어트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거 드세요라고 하시면 우리 고객은 사실 아니지만 그러면 고객층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별해 내셔야 되겠죠. 그러면 비만도를 판정을 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을 판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만도를 계산하는 표준 체중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요거 BMI 체질량 지수를 비만도를 많이 산정을 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아마 다들 지금 체지방률이 체질량 지수가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BMI라고 적혀있는데 체질량 지수입니다. 우선은 키 미터 제곱입니다. 단위가. 그 다음에 체중을 나눠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키가 180cm면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1.8m가 되겠죠. 제곱이니까 두 번 곱하는 거야. 1.8 곱하기 1.8.
하면 3점 몇이 나올 겁니다. 3.26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3.26을 적어놨다가 그 체중에서 체중이 100kg다. 그러면 100 나누기 3.26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체질량 지수, BMI 지수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키와 체중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우선 키를 미터로 환산해 주세요. 170이다 그러면 1.7 곱하기 1.7 하셔서 그 나온 숫자가 나오게 되면 어디다 좀 적어놔 주세요. 그 숫자를 가지고 본인의 체중에다가 그 숫자를 나누기 그 숫자를 해 주시면 돼.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계산이 안 되시는 분 제가 해드릴게요. 수치가 나오셨나요? 지금 대답하신 분 몇 정도 나왔어요? BMI 지수가? 24.6 가실 때 요거 하나 꼭 사갖고 가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상 범위가 어딘지 아신다면 우리 고객이 되냐 안 되냐를 그냥 판정해 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정상 범위는 18.5에서 22.9까지가 정상 범위입니다. 그럼 그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조금 오버되시는 분들은 우리 다 타겟이 될 텐데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아마 대부분 23 다 이상이시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안 드셔도 됩니다. 네. 다들 하나씩 사갖고 가시면 돼. 네. 근데 사실 이 BMI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적용했을 때 거의 대체적으로 23 이상 나오십니다. 진짜 호리호리 하신 분 아니면 거의 다 우리 고객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체질량 지수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드셔야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신다면 더 신뢰성이 가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혹은 체질량 지수가 정상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내장 지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장 지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타겟층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아마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직도 계산하고 계신 거죠? 네. 다들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거 계산할 수 있는 네, 어려운 함수가 아니죠. 네. 비만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요거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죠? 중국이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비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에도 나오겠지만 일본이란 나라 중에 일본은 장수국가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라는 도시는 정말 장수도시로 특화되어 있는 도시야. 근데 그 도시가 몇 년 전부터 순위권 밖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이유를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오키나와라는 지역에 맥도날드 1호점이 생겼어요. 그 이후부터 장수도시에서 순위가 하나씩 근데 맥도날드만 들어간 게 아니죠. 뭐 버거킹부터 시작해서 이제 웬만한 패스트푸드점이 이제 맥도날드가 들어갔다는 것은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당들이 줄줄이 생기면서부터 장수도시에서 한 발 두 발 계속 뒤처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장수마을 오키나와는 왜 비만율 1위가 되었는가? 이 오키나와라는 지역이 어패류, 생선 소비율 1위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원래 이 생선 소비율이 높은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1위였어. 근데 비만율 1위로 바뀌었습니다. 식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거리나 이런 식사 생활이 여러분들 건강과 생명과 장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체중 조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니라인 S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몸매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저희 제품과 함께 하시면 네 되십니다. 근데 저희 스키니라인은 또 다른 제품들과 또 특화되어 있는 성분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디톡스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디톡스라는 것은 체내의 독성 물질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을 디톡스 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초록빛이 많이 나는
엽록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쌈 종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죠. 과일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과일이나 이런 것들 아침에 생과일 갈아서 드시게 되면 독성물질을 체내에서 빼준다라는 그런 식욕들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 저희 이 디톡스 라인에는 또 아주 유명한, 또 지금 각광받고 있는, 또 저희 회사가 아까 C3G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뭐였죠? 뱅댕이 알고 계시죠? 뱅댕이만큼 지금 연구를 투자하려고 하는 천년초라고 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천년초. 백년초도 들어보셨나요? 네. 백년초에는 100가지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백년초입니다. 근데 저희 제품에는 천년초가 들어가 있어. 네. 1000가지의 효능과 천년을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인장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인장, 사막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잖아요. 서부 지역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선인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품이 이 천년초입니다. 선인장인데, 영하 20도에도 죽지 않고요. 물에다가 한 20일 넣어놔도 죽지 않는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식품입니다. 근데 백년초는 생김새는 비슷해요. 근데 영하 5도만 떨어지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건 원산지가 멕시코래요. 멕시코에서 뭐 우리나라까지 온 경로가 있다라고 하는데, 천년초는 저희 나라 자생 선인장이다. 그래서 선인장 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선의 손바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초를 가지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선인장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약효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선의 손바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성분이 디톡스 라인 S에 들어가 있다. 네, 천년초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식욕 조절이 안 돼.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네. 그리고 양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적게 먹었다 하더라도 체중 증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체내에 독성물질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임으로써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변비도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천년초와 함께 한다면 변비도 예방할 수가 있고 디톡스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우선 스키니 라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키니 라인에 들어가 있는 성분, 아까 우리 회사만이 팔 수 있는 뭐였죠? 슬렌데스타. 요 이름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감자에서 추출한 추출 단백질입니다. 슬렌데스타라는 성분이죠. 네. 주 원료는 슬렌데스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슬렌데스타에다가 또 다른 그 체중 감량 식품이라고 해서 HCA라고 있어요. 이거 못 들어보셨나요? HCA, 캄보디아 가르시아 추출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인정을 받았어요, 역시. 네. 그래서 요것도 역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슬렌데스타와 HCA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또 비타민 B2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B2가 들어가 있는 거는 왜 들어가 있냐면,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 세 영양소만이 체내에 에너지를 제공해주게 되는데, 얘들을 태워야 우리는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태우려면 비타민 B2나 비타민 B1이 있으면 더 적절하게 태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휘발유가 연료로 사용되죠. 자동차 엔진이 폭발하는데 주 원료로 휘발유가 쓰입니다. 근데 그 엔진 오일을 좋은 걸 쓰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연비를 아낄 수가 있고, 뭐 소음도 줄어들 수가 있을 텐데, 이 비타민 B2가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을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쓰는데 작용을 시켜주게 됩니다.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슬렌데스타는 가장 포커스는 미국에서 이 케민사에서 이 슬렌데스타를 세계적으로 광고하는 첫 번째 문구가 포만감입니다. 포만감. 이걸 먹었을 때 포만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포만감을 유발된다면 그 다음 식사 양이 어떻게 될까요? 적절하게 먹을 수 있다. 적게 먹는다기보다는 제가 먹어야 되는 양만큼만 먹게 되면 체중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적절하게 먹는 것보다, 본인이 먹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일어나는 거죠. 적절하게 먹거나 양을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포만감을 유발시켜서, 네, 봉급
공복감, 식욕감 감소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비타민 B2나 이런 것들의 성분에 의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저희가 임상열과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지방의 에너지로 지금 쓰이고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지방의 에너지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쓰여야 콜레스테롤이 감소가 되니까 그런 성분까지 이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요요 현상을 감소시켜주게 됩니다. 요요 현상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체중이 증가됐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슬렌데스타와 함께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근육량을 건들지 않습니다. 이 근육량을 건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근육의 75%는 수분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10kg를 감량했어요. 밥을 먹지 않고 그냥 단식해가지고 한 달 만에 10kg를 뺐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어. 밥만 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10kg가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빠져나갔을까요? 근육과 수분과 지방 이 세 가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적절하게 체중 감량을 하려면 지방만 빼야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나 한 달 만에 10kg 뺐어, 20kg 뺐어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지방도 분명히 빠졌겠지만 당연히 수분과 근육이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보통 5대5 비율로 빠져나가게 돼요. 수분과 근육이 50%, 체지방이 50%. 근데 10kg가 제가 밥을 좀만 조절을 잘못해도 다시 체중이 10kg가 다시 올라와.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근육량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 이유가 없죠. 네. 그럼 이 10kg는 뭐가 올라올까요? 지방으로 다시 10kg가 다시 채워져. 같은 체중을 빼기 전에 80kg였는데 70kg로 갔다 80kg로 왔어요. 같은 80kg라 하더라도 체중 감량 전에 80kg와 요요 현상이 있은 지금 현재의 80kg는 체형 자체가 틀려. 근육량이 감소되어 있는 80kg가 돼버린 거죠. 이 근육량은 기초대사율과 또 상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초대사율은 근육량과 비례를 하기 때문에 기초대사율이 떨어져 버리는 체중이 조금만 먹어도 쪄버리는 체형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체질 자체가. 하지만 슬렌데스타는 근육량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체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요요를 예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일반적인 항비만 제품을 보시게 되면 중추신경계 자극의 호르몬 조절들을 통해서 포만감을 유발시킨다. 우리 슬렌데스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당과 같은 에너지원이 아닌 섬유소들의 섭취를 통해서 포만감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 식욕 억제를 시킬 수가 있다. 또 체내에 지방이 흡수돼서 지방이 체내의 지방세포로 축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 3번 항목에 제가 밑줄을 쫙 그어놓은 것은 이 슬렌데스타는 이 기능이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도 여타의 기능들이 다 우리 제품도 다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더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방 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차단한다. 비만은 두 가지 형태의 비만이 있습니다. 증식형과 비대형 비만이 있는데요. 지방세포가 많아지는 비만이 있고 지방세포 사이즈가 커지는 비만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비대형, 지방세포가 커지는 비만인데요. 근데 청소년기, 성장기의 아이들은 증식형 비만입니다. 지방세포 수가 기하급수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만약에 비만해지게 된다면 우리 제품을 권장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방세포 수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방세포 수를 몇 개나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정상인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지방세포 수를 약 250억 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비만해지기 시작한다면 500억 개, 700억 개 정도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지방세포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할수록 이 지방세포가 영양소를 요구합니다. 많은 세포가 밥 달라고 막 졸르는 거야. 그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먹는 양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때, 성장기 때 비만해졌다면 이 증식형 비만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어렵고 감량한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복귀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비대형 비만에 노출됐다면, 이제 성인이 돼서 비만해지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은 수월하지만 쉽지 않겠죠. 하지만 지방세포수는 성인이 되게 되면 픽스가 돼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그 수가 가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질 수가 있겠죠. 또 분화된 지방세포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 분화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B1, B2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전체적인 기능을 저희 이 스킨아이 S에는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고시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C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중 감량 식품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을 저희 슬렌드에스타와 합쳐 놓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저희도 지금 식약처에 저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다 통용되고 있지만 저희 대한민국에서 또 판매를 하려면 식약처에 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해놨고 다음 달 늦어도 그 다음 달 안에는 이 제품의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아서 여기 한 칸에 분명히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슬렌데스타가. 네, 저희가 동물 실험을 했고요, 임상 실험을 했고요, 세포 실험까지 모든 것을 저희 아리바이오에서 다 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된다는 거죠. 저 거짓말 안 하게 생겼죠? 네. 네, 실험 결과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건 제가 진두지휘했던 임상 실험입니다. 저희 와이프까지 여기다 피험자로 동원시켰고요. 한 집단 60명으로 매겼거든요. 한 집단은 이거 슬렌데스타인지 뭔지 모르고 먹는 집단. 또 한 집단도 역시 다 뭔지 모르고 먹고, 하지만 저는 아는 거죠. 이 집단은 슬렌데스타, 이 집단은 그냥 밀가루. 네,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런 거는 있어요. 다른 제품들 먹으면 뭐 10kg가 빠졌어요. 홈쇼핑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20kg가 빠졌어요. 라고 광고를 하는데, 그런 제품들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실험 대상자가 완전히 고도비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180kg 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 10kg, 20kg 빼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쵸? 하지만 저희 슬렌데스타는 정직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실험했다라는 게 비만도 아니고 정상도 아닌 집단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과체중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과체중 그룹을 가지고 체중 감량을 3kg 이상 나타내 주었다라는 거죠. 정상 범위로 넣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효과가 고도비만으로 들어갔을 때는 10kg, 20kg는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홈쇼핑 보고 와서 슬렌데스타는 그거밖에 안 빠졌는데 이거는 뭐 10kg 빠졌다는데 그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실험 대상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콜레스테롤 성분도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슬렌데스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위약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중성지방 수치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이 슬렌데스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에 LDL과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체내에 들어갔을 때 이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들을 싹 회수해서 간에서 분해해버립니다. 그럼 HDL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관이 깨끗해지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네, 저희 실험 결과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HDL이 상승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LDL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이 HDL과 LDL이 반대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체내의 지방을 혈관에다가 갖다 쌓는 역할을 하는 게 LDL인데요. 그 혈관에다 지방을 왜 갖다 쌓냐면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갖다 쌓는데, LDL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관의 지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LDL이 높으면 너 조만간 동맥경화나 협심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예견인자로 이 LDL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LDL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으로부터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체중 감소. 체중 감소는
위약그룹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안정성 실험에 있어서도 다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자는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온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고, 하지만 그래도 안정성 검사를 했습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리다만 천년초, 네, 신선의 손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천년초에는 황산화 식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식이섬유가 다량 들어가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칼슘, 멸치, 우유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멸치의 4배 가량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물성에서 이 정도의 칼슘을 가지고 있는 식품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칼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60% 가까이가 부족 현상입니다. 하루에 800mg 정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조사해 보면 400에서 500도 채 안 먹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칼슘은 체내에서 배설되는, 이걸 먹으면 체내에서 배설됩니다. 뭘 먹으면 배설되냐면, 술, 담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책상에 다 하나씩 있는 거 뭐죠? 네, 카페인은 체내의 칼슘을 배설시켜줍니다. 또 소금, 나트륨도 역시 칼슘을 배설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년에 여러분들이 칼슘을 많이 먹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다가 배설시키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폐경기 이후에 중년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천년초에는 칼슘의 4배 이상의 칼슘을 포함하고 있다. 네. 거기다가 독성을 제거하는 황산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식이섬유, 비타민 C, 그다음에 칼슘, 네, 멸치보다 상당히 많은, 네, 양을 가지고 있고요. 황산화 효과, 네, 이렇게 독성 물질을 체내에서 제거해주는 디톡스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체중 감량을 하면서 체내에 쌓일 수 있는 독성 물질들을 배설해주는 이런 세트 메뉴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더 세트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뭐가 더 있을까? 네, 이걸 먹을 때 뭐와 함께 먹으라고 할까요? 물을 먹는데 무슨 물을 먹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거. 네, 그거와 같이 먹게 되면 체내의 미네랄 밸런스만 맞춰줘도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거든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네랄만 먹어도 체중이 빠진다라고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미네랄을 많이 먹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단증하고 있는 거죠. 100년 전에 나왔던 사과와 지금 현재 나오는 사과를 성분을 비교했을 때 미네랄 함량이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과일과 채소와 야채를 먹는다 하더라도 이 미네랄 함량이 줄어들 있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비료라든지 또 계속 생산을 하다 보면 향을 맛있게 하거나 겉모습을 좀 좋게 하는 만들지만 내용 성분, 미네랄 성분이 많이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미네랄을 와우워터와 요거와 세트로 드신다면 적절하게 또 체중 감량에 큰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내실 수가 있겠죠. 네, 천년초와 함께하는 다이어트. 네, 요 내용 보시면 체내의 독성 물질을 제거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근데 이 천년초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프에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이섬유 혹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식이섬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혹시 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뭘까요? 식이섬유. 매우면 장의 청소분. 아유, 네. 너무 똑똑하신 분들 앞에서 강의하려니까 힘듭니다. 네. 네. 이 식이섬유가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아까 우리 인체 내에서 주 에너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글루코 플러스 얘기할 때요. 근데 이 식이섬유를 따로 탄수화물이지만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탄수화물이긴 탄수화물인데 체내에서 흡수를 할 수가 없어. 포도당으로 만들 수가 없어. 하지만 소나 염소는 풀 뜯어 먹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풀 뜯어 먹어요. 풀 뜯어 먹는 소리를 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풀 뜯어 먹는데 이 소나 염소는 이 식이섬유를 포도당으로 바꿔서 에너지로 씁니다. 에너지원으로 만들어.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식이섬유를 에너지원으로 쓰질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장에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의 청소를 도와주면서 배변 활동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포만감은 유발시킬 수가 있고, 네, 장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고, 그대로 배설되는데 체내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끌고 나갑니다.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것은 체내 흡수가 안 된다라는 거고 체지방으로 변환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식이섬유는 현년초에 상당히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까 보여드렸죠.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